안녕하십니까. 신의교대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이 국제정치,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황 섞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중국의 시진핑이 3연임에 성공했다. 라는 보도 뭐 다 알고 계시고, 또 거기에 지금 시진핑과 같이 이 6명의 상무위원이 공개됐다. 라는 것도 보셨을 텐데, 그 6명이 어떤 사람들인가 라는 걸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련한 소식, 그리고 지금 뭐 몇 시간 전에 북한이 NLL에서 도발했죠. 그 관련한 소식, 또 그게 왜 하는가 하는 해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지금 정말 충격적인 걸 준비하고 있다 라는 소식까지 합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교대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북한은 ICBM 발사나 핵실험과 같은 전략 도발을 감행하기 전 몸풀기 성격으로 소규모 도발을 연이어 실시하며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 패턴을 자주 보여왔습니다. 중국 시진핑의 재집권이 확정된 직후에 북한이 서해 북방 한계선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상선이 10월 24일 새벽 우리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넘어 남하를 시도했으며, 우리 해군이 이에 대응하자 북한도 방사포를 발사하며 우리 군을 위협하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10월 24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24일 새벽 3시 42분 백령도 서북방 약 27km 해상에서 북한 상선 무포호가 NLL을 침범해 백령도 쪽으로 접근하는 것을 우리 군이 식별하면서 시작됐는데요. 우리 군은 고속전과 호위함을 동원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실시해 무포호를 NLL 이북으로 퇴거시켰습니다. 무포호는 과거 북한의 불법 무기 수출 사건에 연루되었던 5,000톤급의 화물선인데요. 군 당국은 이번 무포호의 NLL 월선이 항법 오류나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도발이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보 분석을 진행 중입니다. 우리 군이 무포호를 퇴거시키자 북한은 약 54분 뒤인 오전 5시 14분 백령도와 가까운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NLL 북방 완충구역 쪽으로 10발의 방사포를 발사했는데요. 북한이 발사한 방사포는 연평도 포격도발 당시 사용된 것과 같은 122mm 방사포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사건 직후 총참모부 대변인 명의의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사건은 남조선 괴뢰 해군의 군사분계선 침범으로 인해 발생한 경고 사격이었다 라고 주장했는데요.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우리 군을 자극해 군사적 대치 상황을 조성하고 북방 한계선을 무력화하는 한편으로 현재 이어지고 있는 긴장 국면을 더욱 고조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리 군 당국은 한미연합 정보자산을 동원해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면서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점점 더 다양한 형태로 도발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보면 10월 하순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북한의 7차 핵실험,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NLL 쪽에서 다시 한번 포성이 울렸습니다. 물론 이로 인해서 우리 한국군이나 북한 모두에게 어떤 물적인 피해, 인명 피해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실제로 포를 양측이 쏘았습니다. 이 무포라고 하는 배는 한 20년 전쯤에 시리아에 불법 무기를 수출했던 그런 사업에 동원됐던 배라고 해요. 그 무포 5,000톤급 화물선인데 일단 이 군용 경비함을 가지고 NLL을 침범하면 바로 그냥 전투가 붙어버리니까 먼저 지금 이 단계가 낮은 화물선을 보내서 어선은 그런데 이런 대응을 안 할 수가 있죠. 그런데 5,000톤쯤 되니까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이제 대응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장면으로 이끌어냈다, 이렇게 보는데요. 자, 오전 3시 42분쯤에 북한 상선 한 척 무포 5,000톤짜리가 NLL을 침범했고, 우리 해군이 경고통신하고 경고통신을 아주 많이 수차례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안 가니까, 그리고는 이제 경고 사격. 그러면 여기서 또 안 가면 어떻게 되냐? 이제 교전 수칙에 의해서 경고 사격하고 나서도 안 가면 격파 사격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해군이 격파 사격하기 직전에 이제 위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4시 20분쯤에 북한 상선이 퇴각했는데, 그러고 나니 54분 후인 새벽 5시 14분에 이 장산곶 이쯤에서
이 점에서 이제 이 북방 한계선 북쪽으로 완충구역이 있는데 그 지역으로 10발의 122mm 방사포를 쏘았다라는 건데 그건 이 방사포가 지금 비록 이쪽으로 날아갔지만 사실은 백령도 니들 때릴 수 있어. 뭐 이런 그런 그 시위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주로 그동안 연평도 쪽에서 이런 도발, 무력 시위 또 충돌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백령도 쪽에서 있었다라는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자 그래서 이거 그러면 왜 하냐 이렇게 해서 점점점 위기를 고조시키고 NLL 말이야 이거 네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또 그걸 빌미로 해서 야 NLL 그거 우리 건데 NLL이라는 건 존재하잖아 군사분계선만 존재할 뿐인데 그렇게 따지면 그거 우리 거잖아 자, 이렇게 과거 휴전협정을 할 때 당시의 이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도발을 해 나오면서 결국에는 무력 충돌까지 이어간다라는 것이고 자 그렇게 하면서 야 우리 핵실험한 거 이거 얘들 때문에 한 거야 남조선 해군놈들 때문에 한 거야 라고 해서 핵실험까지 이어가지 않을까 이번에 핵실험하면 전술핵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위력이 약한 전술핵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을 하죠 그래서 우리 국정원에서 이번 주까지를 북한이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아주 유력한 그런 기간으로 보고 있는데 이번 주에 정말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 정말 이번에야말로 북한의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만둬서 안 됩니다.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라는 말 이것은 뭐 당연한 진리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중국이 10월 23일 시진핑의 3연임을 확정하고 그를 보조할 7인의 최고 지도부 라인업을 공개했습니다. 시진핑을 제외한 6명 모두 시진핑의 수하로 알려진 인물들인데 새 수뇌부의 구성을 살펴보면 앞으로 중국 더욱 무모해지고 더욱 빠르게 망가질 것이라는 관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제20차 당대회에서 중국 공산당 총서기로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한 10월 2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 기자회견장에 자신을 보조할 6명의 정치국 상무위원을 데리고 나타나 향후 중국 최고 지도부의 라인업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시진핑은 이들이 차기 최고 지도부 구성원들이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리창 동지, 자오러지 동지, 왕후닝 동지를 비롯해 차이치, 딩쉐샹, 리시 동지가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번 정치국 상무위원 멤버는 19기 당시 멤버 가운데 자오러지와 왕후닝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교체됐는데요. 이들은 모두 일명 시저진 핵심 멤버들로 시진핑에게 절대 충성하며 그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인물들입니다. 시진핑에 의해 권력서열 2위로 지명된 리창 상하이 당서기는 권력서열 25위권에 머물던 인물로 최근 상하이 고강도 봉쇄를 주도하며 중국인들에게 공공의 적으로 낙인 찍힌 인물인데요. 여론이 대단히 나쁜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생명이 끝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지만 시진핑에 의해 권력 서열이 수직 상승하며 단숨에 2인자 자리를 꿰찼습니다. 권력 서열 6위였던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자오러지는 이번에 권력 서열이 3계단 올라가며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는 지난 5년간 중앙기율검사위를 이끌며 시진핑의 주요 정적들을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했는데요. 그는 이번 권력 서열 상승과 함께 차기 보직으로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장직을 맡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책사라는 평가를 받았던 왕후닝은 자오러지와 함께 살아남은 시진핑 2기 멤버 중 한 명으로 지금 중국의 경제를 완전히 말아먹은 중국몽과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제창하고 공동부유 구상을 만들어낸 인물인데요. 현재 당 중앙서기처 서기를 맡고 있는 그는 기업과 경제 전반 정무적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정협 주석직이 유력합니다. 이번에 새로 지도부에 합류한 차이치는 베이징당 서기를 맡고 있는 인물로 리창과 함께 저장성 인맥으로 분류되는 인사인데요. 그는 중앙정부 경력이 전무한 지방 관료로 이번 인사에서 가장 파격적인 승진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특별한 업적이나 전문성은 없지만 평소 SNS와 공식 석상에서 시진핑을 보스시,
사랑하고 존경하는 인민영수로 부르며 아부하며 지금의 자리에 오른 전형적인 간신 캐릭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비서실장격인 중앙판공청 주이민 딩쉐샹은 시진핑의 상하이 인맥 중 한 명으로 차이치와 마찬가지로 시진핑에 대한 절대 충성을 보이는 간신으로 평가되는데요. 주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비서 보직을 맡아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단숨에 서열 6위로 뛰어오르며 차기 국무원 부총리를 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오로지의 뒤를 이어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로 지목된 리 씨는 감찰 전문으로 지방당과 중앙당에서 주군의 정적을 처리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해온 인물인데요. 광둥성 당서기에서 단숨에 중앙무대로 진출하며 권력 서열 7위 자리를 꿰찼습니다. 시진핑은 정치국 상무위원회 7인 라인업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리커창과 왕양과 같은 경제 전문가를 단 한 명도 기용하지 않고 자신에게 절대 충성하는 간신 그룹 인사들로 지도부를 채우는 우를 범했습니다. 차기 지도부의 경제 전문가를 철저히 배제하고 오늘날 중국 경제 붕괴를 가져온 중국몽과 중국 특색 사회주의, 공동부유 사상의 설계자를 권력의 핵심으로 끌어들인 이번 인사는 앞으로 중국이 대외적으로 더욱 강경해지고 이로 인한 경제적 붕괴와 체제 몰락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관측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진핑의 중국몽은 중국 인민 전체의 악몽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멤버들이 이 사진에 나온 이 7명이 새로운 상무위원 7명이죠. 자, 그럼 시진핑,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리창. 바로 리창은 이런 사람입니다. 63살이고 저장농업대를 졸업했고 저장신진이라고 하는 이 인맥이다. 이게 뭐냐면은 이 절강성, 저장성 당서기를 시진핑이 했었죠. 그 저장성 당서기 할 때 그때 맺어진 인물들이다. 그러니까 시진핑이 저장성 당서기 할 때 저장성 성장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장수성 당서기, 그리고 상하이 당서기. 보시면 저장성부터 시작해서 장수성 또 상하이 다 이 중국의 동중국해 연안에 아주 노른자의 핵심 성들을 섭렵하고 그러면서 이제 중앙으로 진출을 한 사람인데 하여튼 지강신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절강성 즉 저장성의 인맥으로 모인 새로운 어떤 그 조직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넘버 2, 넘버 3가 자오로지. 이 사람은 지난 임기 때도 상무위원이었어요. 중앙기율검사위 서기였는데 완전히 사냥개였죠. 그래서 장쩌민 계열, 후진타오 계열 전부 숙청하는데 완전히 그냥 앞장섰던 사람으로 그 공을 인정받아서 지금 이제 넘버 3의 자리에 올랐고요. 자, 왕후닝. 이 사람도 지난 상무위원인데 이 사람은 보시다시피 그냥 교수였어요. 우리로 치면 뭐 엄청나게 부동산 잘했던 중국 대사로 갔던 뭐 그런 사람 어떤 교수 있지 않습니까? 장모 교수 같은 그런 캐릭터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푸단대 교수하다가 갑자기 이제 이 발탁이 되어서 올라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중국몽, 중국 특색 사회주의, 공동부유 이런 거 만들어낸 싱크탱크였어요. 자, 중국몽이 뭡니까? 완전히 지금 중국 다 말아먹은 그 중국몽인데 그 중국몽을 실현하는 바탕으로 중국 특색 사회주의, 그러니까 개인의 사유재산을 또는 개인 기업을, 사기업을 당에서 통제하고 당에서 뺏어버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갔던 투자자들 다 탈탈 털리고 나왔죠. 그리고 새로운 투자 안 들어가죠. 그 만드는 거예요. 그 왜 하냐? 공동부유를 만들기 위해서. 공동부유 뺏어서 준다라는 건데 많이 주진 않고 뺏어서 지들 다 먹고 조금 주고 그 공동부유. 그게 이제 한국에 와서 대통령 출마했던 이모 씨가 따퉁사회라고 해서 이제 이 정신을 이어받은 거죠. 이 사람이 다시 들어왔으니 그 중국몽,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고 해서 완전히 개인 기업을, 사기업을 수탈하는 이걸 합법적으로 만든 이 제도가 점점 더 강력해질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그냥 뭐 중국 망하는 거죠. 차이치 이 사람은 아주 이제 이 아부 멘트를 잘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인민영수 공식적으로 막 그렇게 불리고 있는데 그 전에 공식적으로 불리기 전에도 인민영수, 영수가 뭡니까? 뒤집으면 수령 아닙니까? 중국하고 우리하고 어순이 다르니까. 그래서 북한에서 수령이라고 하는 그걸 이 사람이 계속
우리 인민의 영수님, 우리 인민의 수령님 이렇게 찬양해 오다가 결국 이제 여기까지 올라갔네요. 딩쉐샹 이 사람은 이 상하이 당서기 비서실장, 그러니까 상하이 당서기 할 때도 비서실장하고, 그리고 중앙판공청 부주임, 그러니까 비서실 부비서실장, 그리고 지금 현재는 비서실장, 완전히 그냥 시진핑을 최측근에서 모셨던 문고리 중의 문고리인 사람입니다. 아마 다음에 정권이 바뀐다면 이 사람이 넘버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아무런 특기도 없이 오직 잘 모시는 이 특기 가지고 중국을 이끈다. 웃기는 일이죠. 리시 이 사람은 역시 이 상하이 당 조직위 시진핑의 밑에 있었고, 그때 이제 조직장을 잘하고 그러면서 인정받아서 꽝둥성 지금 중국에서 넘버원 아닙니까? 그 당서기를 하고 지금 또 시진핑의 그 칭화대를 또 졸업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상무위원까지 올라온 사람인데, 자, 이런 라인업을 보면 지금 결국 이 상무위원들은 이제는 뭐 장점인계, 후진타오계, 즉 상하이방 또는 공청단 이런 거 다 사라지고 이제는 완전히 태자당, 그 태자당 중에서도 오직 시진핑계로만 그냥 딱 세팅된 완전히 1인 독재 체제가 구축된, 하다못해 덩샤오핑도 이렇게는 못했고 마오쩌둥도 이렇게는 못했죠. 그 마오쩌둥보다 더 강력한 체제를 구축했는데, 야 어떡하냐, 시진핑 저렇게 힘세서 어떡하냐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마오쩌둥 시대, 덩샤오핑 시대하고 지금 중국하고는 다르죠. 인간은 말이죠, 먹고 살만해지면 자아실현을 하는 머슬로우의 자아실현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인민들도 비록 통제되고 정보가 아직도 구글 같은 이런 정보 안 들어가고 하지만, 결국은 국민소득 10,000달러가 넘어가면서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싶은 말 못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 못 듣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 언론의 자유가 우리는 왜 없지? 우리는 왜 사유재산을 이런 식으로 국가에게 뺏겨야 되지? 이런 자아 성찰을 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 정치학에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단계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주 강경한 인사들이 또 나의 재산을 수탈해가는 것을 합법화하는 이런 제도가 더욱더 공고해질수록 이 반탄작용은 더 커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서, 시진핑이 권력이 공고해지는 거, 이거 결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마이너스 요인은 아니고 굉장히 플러스 요인, 단지 중국의 14억 인민들만 불쌍해질 뿐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폭발이 언제가 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돌연 더티밤 이슈가 튀어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을 상대로 더티밤을 사용할 것이라는 주장인데, 아무래도 이와 반대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더티밤을 사용하려는 준비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주요 격전 지역에서 방사성 물질을 이용한 더러운 폭탄, 일명 더티밤을 사용하려는 움직임을 포착했으며, 우크라이나 정부는 물론 서방 세계에 이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현지 시각 10월 23일 보도했습니다.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23일 미국, 영국, 프랑스, 튀르키예 국방장관과 연수의 전화 통화를 갖고 우크라이나군의 더티밤 사용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쇼이구 장관은 우크라이나인들이 재래식 폭탄에 우라늄을 붙여 방사선 피폭 효과를 극대화한 더티밤을 준비 중이라는 첩보가 있다 라며, 서방 각국은 우크라이나인들의 이러한 범죄 행위를 막아야 한다 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티밤은 이름 그대로 해당 무기가 사용된 지역 일대를 방사능으로 오염시키는 더러운 폭탄인데요. 일반 폭탄 외피에 고농도 방사성 폐기물이나 우라늄, 플루토늄 등의 방사성 물질을 입혀 폭탄의 폭발 압력으로 방사성 물질을 주변에 흩뿌리는 무기입니다. 더티밤에 피격된 지역은 마치 핵무기에 피격된 것처럼 오랫동안 고농도 방사선을 방출하기 때문에 죽음의 땅이 되는데요. 현재 전황을 보면 공격 측인 우크라이나보다 방어 측인 러시아가 사용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문제는 어떤 범죄 행위를 저지른 뒤 이를 우크라이나에게 뒤집어 씌우는 전술을 즐겨 사용했던 러시아의 지난 행적으로 볼 때 카우프카댐 폭파와 함께 더티밤 사용도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요.
갈수록 막장으로 치닫고 있는 러시아. 도대체 뒷감당을 어찌하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더티밤. 이 핵무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핵무기는 핵의 어떤 그 분열되는 이런 그 에너지, 그거를 이제 열, 폭발 압력, 그거로 따르는 후폭풍, 이런 것들로 이제 살상력을 극대화시키고 그 후폭풍으로 이제 이 방사능각진을 확 흩뿌려 가지고 더욱더 피해를 크게 입히는 무기가 핵무기죠. 그런데 이 더티밤은 그런 핵물질을 가지고 그냥 빵 터뜨려서 주변에 그냥 흩뿌립니다. 그래서 분열하는 작용이 없이 또 폭발과 열압력, 후폭풍 이런 거 없이 그냥 뻥 터뜨려서 핵물질들이 여기저기 그냥 떨어져요. 그게 이제 여기에서 방사능 어떤 오염 효과가 발생을 시키는 건데, 뭐 그 정도 가지고라고 할 수 있지만 1987년 브라질의 고이아니아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에서 어떤 병원이 이제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고 폐병원이죠. 그냥 폐업을 했는데 여기에 좀도둑이 든 겁니다. 혹시 뭐 좀 가져갈 거 없나 하고 봤는데 이제 일반 병원에 가도 웬만한 병원에 다 엑스레이 있죠. 그래서 그 엑스레이가 바로 방사능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방사능 하고 남은 찌꺼기들이 있었어요. 바로 염화 세슘이었는데 그걸 이제 원래 병원에서는 다 수거해가고 뭐 이런 업체들이 있었는데 그걸 그냥 놔둔 겁니다. 점도둑들이 이렇게 보니까 뭐 캡슐이 있는데 아니 뭐 파란빛이 나고 좀 예뻐요. 그래서 그걸 가져온 겁니다. 그러면서 점도둑 자기가 이렇게 나눈 겁니다. 이게 무슨 뭐 보석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갖고 왔다가 애들 또 준 겁니다, 집에서. 그래서 애들은 또 그거 가지고 또 예쁘니까 좋다고 가지고 다니면서 자전거 타고 막 여기저기 다닌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알고 보니까 세슘, 염화 세슘 덩어리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신고가 들어가고 해서 완전히 그 아이들이 다닌 도로, 마을, 이런 것들 전부 다 파서 콘크리트로 다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 포함해서 그 방사능에 피폭된 사람들 다 죽었죠. 겨우 병원에 있는 엑스레이에 들어간 그 세슘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겁니다. 그 공동묘지에 일반적인 묘지 이제 이랬는데 그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수미터를 파고 그걸 콘크리트 만들어서 거기다 시신을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콘크리트로 몇 미터를 매장하고 그 위에 다시 또 콘크리트를 덮고 이렇게 해서 방사능이 더 이상 왜냐 그 사람에게 묻은 그 방사능이 계속 이제 오염을 시키니까 이렇게 해서 묻어버렸어요. 도시도 묻어버렸어요. 그 도시 사라졌어요. 고이아니아가. 이 정도로 더티밤이 무서운 겁니다. 그냥 100g의 세슘, 염화 세슘 때문에 엑스레이 찍고 나온 찌꺼기 때문에 그걸 이제 우려를 한다는 건데, 문제는 아니 우크라이나가 자기네들 땅에서 왜 이걸 합니까? 자기네들이 앞으로 이게 반감기가 수만 년인데 수만 년 동안 사용하지 못할 땅을 왜 만들겠습니까? 러시아가 자기네들이 하겠단 말이죠. 카프카댐 우크라이나가 그거 터뜨립니까? 자기네들이 근데 또 우크라이나가 카프카댐 터뜨릴 우려가 있다라고 말을 했죠. 자기네들이 터뜨리는 거 아닙니까? 카프카댐 터뜨리고 그 헤르손 지역에다가 이 더티밤 터뜨리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그냥 이 일대를 죽음의 땅으로 만들 것 같은 러시아. 정말 이런 짓들을 정말 중단시키고 중지시키고 또 만약에 한다면 핵무기를 사용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정말 유엔 안보리에서 퇴출시켜야 되는 이런 자들이 아닌가 생각되고, 국제사회는 이 더티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막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크라이나가 자기들 땅에 할 이유가 없죠. 자기들 관리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체르노빌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왜 하겠습니까 이걸. 그리고 이 더티밤을 하려면 핵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우크라이나에서 유일한 핵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엔호다르 원전이 지금 러시아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제하고. 근데 어디서 지금 이걸 한다라는 거냐라고 반론하는데 그 말이 맞죠. 정말 러시아 이자들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